선생님들 반갑습니다. 행복선생님 수업기술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은 3월 둘째 주 월화 수업 제가 했던 수업을 선생님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몇 가지 수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했던 수업이 도덕 수업이었습니다. 도덕 수업. 도덕 수업에서 보면 학생들의 도덕적인 사고 그리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실천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덕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1차 시에 도덕이 무엇인가 하는 그 차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이들에게 말할 수 있는데 아이들 스스로 도덕이 무엇인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자기 생각을 적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도덕을 정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이 반틈을 접어서 위쪽 부분은 서클맵, 비주얼 싱킹 서클맵을 했고 그 밑에는 이 내용을 정리해서 하나의 글을 작성하는 이런 형태로 수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도덕이란 이 박성현이라는 친구가 5가지 나름대로 도덕을 정리해봤습니다. 하나는 바른길, 예절, 근면, 정직, 도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고요. 이걸 비주얼 싱킹으로 해서 바른길이라면 나쁜 길, 좋은 길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고 예절은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 모습, 세배하고 있는 모습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근면은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리라는 것은 설명할 수 없어서 그림으로 나타내기 힘들어서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것 이렇게 그냥 설명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정직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자기 나름대로 정리해서 도덕이란 바른 길에서 도리를 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나 예절을 지키며 근면하고 정직하게 생활하는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이 친구는 도덕이라고 자기를 정의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그 수업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정리한 다음에 선생님에게 가져옵니다. 각자 학생들마다 선생님에게 와서 자기가 한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방금처럼 선생님 앞에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또 질문도 해주시고 또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20명 모든 아이들이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선생님은 스티커를 3장을 나눠줍니다. 3장을 나눠줘서 이 선생님이 너의 이야기를 듣고 스티커를 붙여준 것처럼 친구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그 친구들에게 스티커를 한 장씩 받아와라. 그래서 3명을 만나서 너의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받아와라. 이렇게 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두에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친구 관계가 아주 좋아지고 또 서로를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모습들 또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모습들 관계가 아주 좋아지는 그런 것들을 직접 느끼게 됩니다. 이 학생도 이렇게 했는데요. 이 학생은 또 독특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본질적인 그런 부분을 선생님이 안내해주고 학생들 나름대로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나갈 수 해준 것도 좋습니다. 이 학생은 이런 꽃무늬로 서클맵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학생은 그림은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모습을 보시면 양보, 친구들 양보해줘서 서로 양보하자. 양심, 얘들아 양심을 갖자. 효도, 어른들께 효도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배려, 서로 배려해서 친구들을 늘리자. 존중, 상대방의 의견 또는 마음을 존중하자.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그 도덕을 정의했고 표현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아이들이 수업에 자기가 참여하고 또 이러한 서로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또 존중받고 하는 시스템으로 한다면 어떤 수업에서든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과학 수업이었습니다. 이 차시에서는 분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였는데요. 8가지 새의 모양에 대해서 우선 선생님이 학습 자료를 또 설명을 학생들에게 합니다. 그리고 이 새와 이 새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고, 또 이 새와 이 새의 차이점, 그리고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질문합니다. 선생님이 답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그 학생들 이야기 속에서 답을 함께 찾아가면서 서로를 계속 질문해주고, 또 그러한 좋은 질문들 속에서 조금씩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알아가고 깨달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사진들을 각자 분류 기준을 정해가지고 각자 나누게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렇게 그 기준을 찾아가는 건데, 이 학생은 부리가 긴 것과 그렇지 않는 것, 이렇게 잘 구별을 했습니다. 또 다양한 기준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제 이 2가지 기준으로 책에는 나와 있고, 또 선생님이 이 2가지 기준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이 학생은 창의적으로 아무리 봐도 2가지로는 구분할 수 없었다. 그래서 새의 색깔을 3가지로 선생님이 말해주지 않았는데 갈색, 흰색, 검정색으로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베이직은 가르쳐 주지만 새롭게 자기가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분류 기준은 책에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해나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기구를 이용하는 새와 기구를 이용하지 않는 새, 그 다음에 가슴 부분이 더 볼록하게 나온 새, 조금 더 덜 나온 새, 뭐 이런 상상하기 좀 쉽지 않은 그러한 기준들, 이렇게 독특한 기준들도 많이 나왔고, 또 기존에 있는 기준들 속에서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수업에 나와 있는 그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학생들이 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충분히 좋은 수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수업과 좀 관계 부분 외의 것인데요. 학생들이 늘 그렇지만 뭐 어린이들도 되고 중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날 수 있죠. 오늘 아침에 이렇게 2 학생이, 남학생과 여학생이 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선생님께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우선 이 2 친구가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은 어떤 이성적인 부분보다 감정적인 부분이 지금 마음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면 어떤 말도 잘 들어오지 않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화가 나고 억울한 느낌이 막 듭니다. 이런 상태에서 선생님이 어떤 조화로움을 이야기하시면 효과가 별로 좋지 않고 싸움이 오래 갈 수 있고, 또 그 앙금이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툼이 일어났을 때 2 학생을 떨어져 주는 것, 마음이 조금 안정화될 수 있게 하는 것, 또 지켜보는 선생님도 여기 막 그 상황에 의해서 선생님도 마음이 좀 화가 나실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차분해지지 않으실 수 있어서 선생님과 또 학생이 서로 마음이 조금 차분해질 수 있도록 떨어져 주는 거, 최소 1분 정도만 떨어져도 거의 반틈 이상 이 상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2 학생을 자기 자리에 가게 하고 이런 종이를 주고 시간 나는 대로 한번 자기 입장에서 한번 써봐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는 그 사이에 선생님도 좀 차분해지시고 학생도 그 어떤 울분이라든지 화가 가라앉게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사이에서 일단 수업을 하시고
쉬는 시간에 다 적었으면 가지고 오라고 해서 선생님이 먼저 읽어보시고 이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한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조금 여유로워지고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을 때 상대편 글을 이렇게 읽어보게 합니다. 그러면 이 학생이 생각했던 마음과 또 저 학생이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 오해가 있거나 조금 다른 방향이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이 중재를 해서 너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이것 때문에 화가 아주 많이 났었구나. 그리고 이 일은 지금 있었던 일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이었구나. 그리고 진짜로 있었는지 이 친구는 뺨을 때렸다고 했는데 이 말로만 들으면 굉장히 이 친구가 잘못한 것 같지만 사실 뺨을 때린 게 아니라 스쳐 지나갔는데 이 친구는 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뺨을 맞았다고 했고 이 친구는 스쳐 지나가서 뺨을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서로의 억울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알려주고 서로에게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서로 사과하고 또 그런 부분들 잘 받아주고 그래서 편안하게 잘 끝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어떤 다툼이 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을 바로 즉시 해결해 주시려는 것보다 우선 마음을 안정화시키는 떨어짐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한 것들이 좀 안정화된 다음에 천천히 뭐 1교시에 일어났었더라도 한 4교시 때 하셔도 충분합니다. 천천히 전체적인 상황들을 조율해 주시면 굉장히 쉽게 해결이 잘 되고 또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참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들어주는 것 그 자체, 마음을 안정화시켜주는 그 자체가 선생님의 그 신뢰와 또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수업은 수학 수업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 수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을 오늘도 했는데요. 수학은 수학책하고 수학 익힘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책은 한차시에 대해서 할 때 너무 쉬우면 투차시를 한 시간 하셔도 됩니다. 오늘 저는 이제 한차시와 투차시를 했는데 아주 쉬웠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통 선생님들이 하시는 것처럼 같이 선생님하고 같이 풀어주셔도 되고 선생님의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투차시를 했고 익힘책을 이제 같이 각자 풀어보게 합니다. 모든 별로 각자 풀고 마지막에 어느 정도 이제 오늘 조장이 2번이었는데 2번 학생이 자기 모두먼 학생들이 다 푸는 것을 확인되면 같이 채점을 하는데 2번이 푼 답을 가지고 친구들하고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2번이 다 맞으면 친구들이 동의해서 같이 정답으로 말할 것이고 혹시나 2번이 틀린 답을 말하면 다른 친구들이 이건 답이 정답이 아니다 해서 함께 정정하고 풀어가는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리고 틀린 것에 대해서는 고쳐가지고 다시 동그라미를 치는 것. 틀렸다고 표시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틀렸을 때 왜 틀렸는지 알고 정답으로 고치고 함께해서 모두모니 함께 채점하는 그러한 활동들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흐뭇해하고 또 모두모니 어떤 결속력도 생기고 즐겁게 모두가 참여하는 수학이 되는 것을 봅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을 때는 이제 선생님이 도와주시고 또 모두모님들이 함께 도와줘서 그 문제를 정답을 맞추고 틀리기 이런 개념보다 함께 협력하면서 이렇게 해 나가는 그런 그 어떤 자신감, 행복감을 느낀다면 수학도 그렇게 어려운 과목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마지막으로 국어 수업을 했습니다. 국어 수업. 국어 수업도 마찬가지로 비주얼 싱킹 수업을 했었는데요. 여기 차시의 내용은 그림을 보고
자기의 느낌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이 그랑드자드 섬의 일요일이었고 일요일 오후였는데요. 이 그림을 학생 교과서에서 보고 친구들이 느껴지는 것들을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산책하는 모습이 좋았고 나무들이 많이 있어서 과수원처럼 보였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있는 관악구 악기 연주하는 모습이 생각났고 걔가 풀 먹는 모습이 아주 웃겼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여유롭다 이런 식으로 했고 이러한 표현을 문장으로 한 5문장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여유로운 것 같다. 걔가 풀 먹는 모습이 웃겼다. 관악구가 생각났다. 나무들이 많아서 과수원 같다. 산책하는 모습이 참 좋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또 이 학생은 더 많이 이렇게 썼고 이런 자기 설명들, 느낌들, 생각들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칠판에 모두 전시해주고 선생님이 인정해주고 존중해준다면 모든 학생들이 자기 개성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 역량치를 발휘해서 즐겁고 행복한 수업을 하는 걸 봅니다. 지금 계약한 지 한 10일 정도 됐는데 학생들 사이에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교감하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러한 여유로움을 가지시고 학생들을 이렇게 함께 하시면 선생님도 굉장히 행복하게 수업하실 수 있고 학생들 관계도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학급 밴드를 3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수업하는 모습들을 거의 이렇게 학급 밴드에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이 학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좋은 교감을 이루는 걸 봅니다. 모든 사람들은 내가 보지 않으면 의심이 생길 수 있고 또 오해가 생길 수 있고 또 과하게 와전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밴드를 통해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이렇게 함께하는 모습들을 자세히 보여드리면 학부형들께서도 굉장히 그 많은 오해가 풀리고 또 안심하고 또 우리 선생님이 우리 자녀에 대해서 잘 지도해주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밴드에는 꼭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잘하는 학생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학부형들은 잘하는 우리 반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정말 행복하게 수업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모든 아이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하신다면 굉장히 신뢰 가운데서 행복한 1년을 보내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저희 반 학급 밴드를 보고 싶으신 분은 제가 댓글에 제 전화번호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시면 제 밴드 주소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3월 아주 좋은 3월인데요. 희망찬 3월 건강하시고 즐거운 수업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